육평 이후 재수정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. 경우가 일단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육평을 잘 봤을 경우에는 이게 또 여기에도 이제 경우가 두 가지예요. 자신감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좀 공부를 대충대충 하다가 현타가 오죠. 왜냐면 뭐 공부도 대충대충 하다가 어쨌든 사설 모의고사든 엔제든 뭐 그런 걸 풀 텐데 그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본인 실력에 현타가 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경우가 있겠죠. 본인이 이번이 물 6평이라는 거를 인지해서 잘 봤더라도 약간 이게 허상이라는 거, 이 등급이 허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가지고 본인 실력을 좀 못 믿어서 현타가 오는 걸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아예 6평을 못 봐서 이번이 물 6평이었는데 나는 이것도 못했네? 실력이 별로 없나? 부족한가? 그러면서 현타가 오기도 하죠. 그러니까 어쨌든 재수를 하면 정병이 와요.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이제 부정을 못 합니다. 잘 봤든 못 봤든 이게 수능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. 그럼 이런 거를 또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? 일단은 더프랑 사설을 좀 단기 목표로 세워보세요. 왜냐면 저도 이제 작년에 재수했으니까 제가 재수할 때, 그러니까 6평 이후에 저는 약간 좀 공허했거든요. 왜 공허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뭐가 어쨌든 저는 3월에 시작했는데 3월에 시작했을 때는 6평을 보고 달렸어요. 그럼 이제 6평 끝나면 사실 9평을 보고 달리면 되는데 좀 약간 수능이 좀 멀게 느껴져요. 9평이나 수능이나 좀 멀게 느껴져요. 150일, 이 5달이라는 시간이. 그래서 약간 저는 좀 공허했어요.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인가? 대학에 잘 가면 인생이 잘 풀리나? 대학에 잘 가도 취업을 또 준비해야 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그럼 또 취업했다 쳐. 그럼 취업하면 또 직장 힘들게 다니면서 돈 모으고 뭐 집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약간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. 취업도 쉽지 않고 뭐 결혼이나 뭐 집 사는 거나 약간 그런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딴소리로 왔는데 결국은 이 재수정병이 걱정을 낳고 또 걱정을 낳고 잡생각을 낳고 계속 이게 끊임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허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계속 확대가 됐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또 원래 이게 성격이 좀 생각이 많아요. 생각이 많은 성격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러한 공허함, 이러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를 좀 세워보세요. 그래서 저도 어쨌든 6월 이후에 7월 덮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 7월 덮프를 이제 단기 목표로 세우고 7월 덮프 6평보다 잘 봐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나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또 좀 마인드를 좀 잘 갖추셔야 됩니다. 일단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로워요. 그러니까 남과 비교는 딱 본인이 약간 동기부여가 적당히 될 정도만 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남과 비교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. 그리고 이게 남과 비교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이걸 동기부여 삼아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한들 안 바뀌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. 뭐 본인의 외모라든지 뭐 키라든지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타고난 뇌, 본인의 어쨌든 공부 재능, 본인의 뭐 가정 환경 뭐 그런 것들 다 좀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있죠.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시면 좋습니다.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쉬워요. 간단합니다. 바로 본인의 생활 습관이죠. 생활 습관은 본인의 이제 노력의 영역이고 뭐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 이렇게 받아치면 사실 뭐 그럼 뭐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끝도 없어요.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세요. 본인의 공부 시간, 본인의 뭐 생활 습관, 본인의 수면 시간 중요해요. 그래서 본인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대학에 절대로 목숨을 걸면서까지는 공부를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제 좀 자극적으로 공부 동기부여 해주시는 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대학에 목숨 걸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로지 제 생각이에요. 근데 일단은 좀 약간 성격이나 아니면 좀 그런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좀 예민한 분들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저도 좀 약간 그런 편이에요. 저도 약간 좀 성격이 조금 예민하고 생각도 좀 많고 약간 그런 편인데 그래서 이게 막 목숨 걸고 하려고 하면 진짜 막 목숨을 걸고 싶어져요. 그래서 막 너무 과몰입하게 되고 너무 과몰입하게 되면
뭐 실전 모의고사 점수 하나하나에 목숨 걸게 되고 너무 힘들어요. 될 것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. 그리고 실제로 대학 못 가도 인생 망하지 않아요. 본인이 진짜 노력을 했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. 그럼 오히려 미련이 안 남아요. 수능 중독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? 본인이 최선을 다했지 않았기 때문이야.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했어.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. 그러면 오히려 약간 받아들이게 돼요. 난 최선 다했어. 난 최선 다했고 후회가 없어. 나는 받아들였어. 그렇게 되거든요. 그니까 그냥 열심히 매일 꾸준히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시고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. 목숨을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요, 목숨 걸었어요. 노력을 했어. 근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목숨을 내놓을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, 그냥 약간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세요. 좀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, 그냥 하루하루 본인 할 것들,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에 집중하시고, 단기적인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고, 좀 성격이 무던한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세게, 뭐, 목숨 걸어라.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약간 그런 것 좀 멘탈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약간 동기부여 받으시면서 하면 좋고,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건 좀 약간 사바사입니다.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, 뭐 본인의 멘탈에 맞춰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150일도 깨졌잖아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5달도 안 남았죠.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.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성적은 지수함수처럼 오릅니다. 지금 하루 공부량이랑 수능 직전 하루 공부량이랑 공부량도 다르고 공부 밀도도 달라요. 아는 거에 차이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진도가 안 나가진다. 지금 뭐 성적 너무 안 나온다.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공부 안 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. 그냥 오늘 할 거, 내일 할 거, 이번 주 할 거, 뭐 이번 주 모의고사 그냥 그런 것들에만 좀 집중해 나가시면서 오답 복습 꼭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. 자, 힘내봅시다.